제가 요새 이제 열심히 그 댓글도 좀 보고 이렇게 피드백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. 각 나라별로 이제 제가 보통 뭐 중국은 토의 나라다, 우리나라는 목의 나라다, 일본은 화의 나라다,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을목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을목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? 그걸 잘 모르겠다. 그리고 뭐 각 나라별로 그런 구분이 있는 이유는 뭐냐?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정통적으로 물상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뭐 옛날 고대부터 많이 썼던 건데요. 어떤 그 음양오행으로 치면 이제 목화 토금수 5개를 가지고 각각의 사물들을 그거와 매칭을 시켜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수겠죠, 그죠? 그리고 내가 밟고 디디고 돌아다니는 땅은 그냥 돌 거고 나무들은 목이고 이런 건 쉬운데 뭐 제가 예를 제일 많이 들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람. 바람은 그럼 과연 오행 중에 어떤 걸로 볼 것이냐. 근데 명리학적으로 또 이제 물상론으로 보면 바람은 목의 기운입니다. 목. 근데 그냥 그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왜 바람이 목이야? 그런데 이 물상론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전부 다 기납법입니다. 기납법.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방식을 쓸 때 연역법, 기납법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연역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3단론법이죠. 사람은 죽는다? 사주선배도 사람이다? 그래서 사주선배는 죽는다. 뭐 이런 거. 이게 연역법인데 근데 이제 기납법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 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모으는 겁니다.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거는 통계라는 거죠. 통계. 그래서 자꾸 이제 명리학이 통계학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계라는 것 자체가 그 모여진 여러 가지의 현상들 또는 경험들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원리를 추출해내는 방식이에요. 근데 그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저희가 통계라는 그런 수학적인 기법을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리고 이상하게 왜곡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하여튼 그 자체하고.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그게 육식갑자라는 형태로 중국 사람들은 달력에서 표시해서 그걸 천문학과 연관해서 모아 놓은 거죠.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다시 어떤 원리를 유추해 나가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각 나라가 그렇게 을목이냐 토냐 화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그 나라의 국민들의 특성, 그 나라의 지형에 따른 뭐 위치 또는 그 나라에 뭐가 많은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제일 많은 게 나무랑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. 우리나라는.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산맥이 어마무시하게 많고요. 그리고 그 산에 가면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요. 진짜로. 6.25 때 그렇게 초토화돼가지고 다 민둥산 됐는데 지금 50년 만에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설악산이 또 이제 가면 빽빽합니다. 잘 자라는 거죠. 그 목이라는 속성 자체가 원래 성장, 잘 자라는 거. 우리가 이 머리털도 목이에요. 그래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털도 뭐 이렇게 음양오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나무도 많고 산맥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을 좋아하고 잘 자라고 이런 성향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걸 오행의 여러 가지 특성들과 비교해 보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음양오행적 특성을 갖고 구분한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나온 게 왜 굳이 을목의 나라라고 하냐? 예를 들어서 임목의 나라 또는 묘목의 나라, 지지에 있는 걸로 표현을 하지 않고 왜 천간에 있는 걸로 하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 물상론에서 음양오행을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그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는 좀 순수한 글자라고 봅니다. 그래서 어떤 정의 또는 어떤 구분 이런 거 할 때는 지지에 있는 그 지지라는 글자는 12지지 그 글자 안에 이 암장이라고 지장간에 뭐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가 아니고 정말 순수한 목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양에 가깝냐, 음에 가깝냐 그걸 따져서 이제 우리나라는 을목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는 그럼 왜 갑목의 나라가 아니냐? 우리나라는 갑질을 한 적이 없어요.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목의 나라는 그 갑목이란 특성은 기본적으로 갑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. 몸에 배어 있어요. 뭔가 내가 갑이다.
난 갑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서 딱 티가 나요. 근데 우리나라는 뭐 광개토대왕 때는 뭐 약간 갑목의 성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한 번도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막 중국을 호령하고 막 이런 적이 잘 없어요. 삼국시대 이후로.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일단 지금 현재는 을목의 나라로 보는 게 맞고, 중국을 이제 무토의 나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워낙 넓고요. 그리고 뭐 북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당연히 저쪽 사천성이나 이쪽으로 가면 계곡도 많고 나무도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전반적인 성향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이 황하를 되게 중시하는 나라거든요. 그 황하라는 것 자체도 벌써 누런 흙이에요. 막 흙 섞여 있는 흙. 그리고 자기네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뭔가 성장했던 기반 자체가 그런 흙의 기운이 많아서, 그래서 중국이 크게 발전했을 때가 언제냐면 명나라, 그러니까 외국의 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적인 형태의 뭐 다른 주변국들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성장하는 겁니다. 그게 왜냐하면 무토라는 건 되게 넓은 땅이니까 거기에 동물도 살 수 있고 뭐 나무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성을 포함하면서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 중국이 너무 쇄국 비슷하게 이렇게 가니까 아마 그런 게 무토의 특성상 값치거나 이렇게 깝깝하면 힘들거든요, 서로. 그래서 좀 힘들지 않나 뭐 그런 게 있고.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왜 화의 나라로 보냐면, 그 일본이 국기만 딱 봐도 태양을 박아놨어요. 자기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국기라는 것도 다. 뭐 요 근래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 되면서 이제 그 국기가 바뀐 거고, 원래 옛날에 이제 뭐 한나라나 뭐 이럴 때 국기나 뭐 그 자기네들을 표징하는 걸 보면 거기는 다 누렇습니다. 그래서 황제의 옷도 누런색이에요. 금색, 똥색, 그런 거고, 우리나라는 그거 못 입으니까 빨간색 입은 거예요. 뭐 하여튼 그런 거고.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태양의 후예다. 그리고 여신, 그 태양 여신이 자기네 시조라고 맨날 하잖아요. 그게 아마테라스인가? 뭐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런 음양오행적인 그런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화에 가까운 속성이 많습니다. 화라는 거는 되게 불탈 때는 막 완전히 확 불타서 일어나고, 꺼지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, 형체가 없는 뭐 그런 거. 그리고 히키코모리나 또는 그런 오타쿠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요새는 좀 있긴 합니다만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그 정화라는 그 속성 자체가 뭔가 주류 그리고 그 스스로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만의 색깔, 자기만의 특징 이런 거를 가지는 거라서 그게 대단히 일본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. 특히 저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는데, 그거 그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해요. 부천에 뭐 그 만화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은 되게 좋은데, 그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우라는 이 목소리도 똑같습니다. 저도 이제 정화가 많아서 그나마 목소리가 좀 좋은 편인 거예요.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,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귀납적인 방식으로 연관지어서 하다 보니까 그 나라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계속 유튜브 찍으면서 저도 이제 고민 중인 게, 안 그래도 뭐 PD님도 얘기하셨는데 물상론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 약간 전공적인 쪽으로 가면 조회수가 확 떨어져요. 안 보더라고. 특히 제가 옛날에 그 슬램덩크 영화 나왔을 때 괴강 그거 가지고 저 정말 야, 이 이름 어떻게 졌나 되게 신기해서, 백호살, 참 괴강살 말고 백호살 그거 했을 때도 좋다고 만들었는데 조회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. 아직도 제일 낮은 조회수에 들어가 있는 거라, 뭔가 이런 개념적인 거 설명하는 거를 과연 많이 하는 게 좋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이라서, 뭐 올해 어쨌거나 1년 동안 저희가 유튜브를 많이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경험이나 이런 게 쌓여 있어서 다양한 변화나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긴 할 거예요. 근데 그게 얼마나 저희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, 요새 댓글 제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.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